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화 음악 공간 바로 화요일 아침이죠. 오늘 화요일은 그래도 어제보다도 날씨가 포근해지기도 했고 또 화창한 날씨를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그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우리 모태범 선수가 작년이 아니라 그 지난번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세계 랭킹 1위 금메달을 땄었었는데 어제는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했죠. 4위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모든 대표 선수들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이름을 걸고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서 부담을 안고 또 그만큼 또 영광을 안고 동계올림픽의 선두주자로 출전을 한 만큼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에 박수를 보내는 게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만큼 국가대표가 있고 또 반장, 회장 이런 것처럼 회의 대표, 반의 대표, 급식 대표, 또 반창회 대표 그리고 학급 동기들의 대표 이런 것들이 다 대표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표라는 것이 굉장히 좀 책임을 지고 그것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직책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책임과 또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대표로서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도 학창시절 때 학급 임원 같은 거 이제 초등학교 때는 1, 2학기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그 치맛바람으로 거의 6년 내내 1, 2학기 다 임원을 하게 됐고 그 6학년 때는 정교 부회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감투에 너무 취해서 그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따랐던 책임들도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굉장히 영웅심리라고 하죠. 그래서 반장이 학급 친구들을 대신해서 선생님께 혼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도맡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절대 나만 손해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대표라는 직책이 우리가 참 많이 그만큼 책임을 느끼고 가는 것만큼 외롭기도 하면서도 또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이야기들을 오늘 영화 음악 공간을 통해서 갑자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오늘 영화 음악 공간 첫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할 곡은요. 요즘에 많은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죠. 예전에 저희가 당시 종편방송 채널A에서 이 영화와 현 박근혜 대통령이 닮았다라는 굉장히 네티즌들로부터 어이없다라는 방송을 한 그걸로 유명하기도 한 영화 겨울왕국 러브 이즈 온 오픈 도어 듣겠습니다. 네, 겨울왕국 OST 러브 이즈 온 오픈 도어 듣고 왔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누구를 만나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는 매한가지인데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의문을 들 때 그때 가장 많이 좀 이 마음의 문을 열기가 힘들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쉬운 사람이 있겠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은 그 누구도 쉽게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 정말 마음의 그 문까지는 열고 싶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믿고 싶을 때, 그때 여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만큼 서로가 서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신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 같다 느낌도 드는데요. 네, 그럼 노래 한 곡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백야의 Say You, Say Me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차가 부릅니다. 네, 영화 백야의 네, Say You, Say Me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 백야는 예전에 저와 함께 또 이 영화 음악 공간에서 얘기를 나눴던 작품이기도 하죠. 네, 영화 음악 공간에는 영화 음악 신청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음악도 이제 OST 같은 경우가 음원에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이 담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순간순간들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시간에서 굉장히 좀 당신이라는 그 한마디 그리고 내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 그런 것들이 좀 내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어떤 것들인지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이어나갈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성취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접근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온전히 온 힘을 쏟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의 마음이 얼마큼 열어져 있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열고 오픈 마인드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이 영화 백야에서도 당시 정말 이거 실화 얘기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미하일 바리시니코프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고의 발레리노에서 영화 배우로 가기까지 이렇게 이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함께 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이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없고 내가 뭔가 확실히 어떤 것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는 그것을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외국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죠.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이제 따와서 우리나라 코리아 버전으로 만든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프로젝트 런웨이라고 해서 디자이너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서 정말 늦은 나이에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정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도전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수석 무용수, 전직 무용수 댄서였던 거죠. 그것도 굉장히 잘 나가는 수석 무용수였는데 자신이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된 이런 디자인의 세계, 패션의 세계에 또 다른 그런 꿈틀거림을 느끼고 그 늦은 나이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용수로서 이미 그 입지를 다 다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터닝포인트,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그 도전 정신의 모습에 그 한 분이 나오셨는데요.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제가 좀 느끼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 나이가 이미 너무 많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뭐 앞으로 이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참 그런 게 있죠. 내가 또 다른 안정장치를 만들지 않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깨고 나아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의 그 대비책, 플랜 B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모든 황무지에서 내가 과감하게 내 발의 스타트를 끊겠다라는 자신감,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나를 만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 그렇기에는 좀 이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부분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미 한 그런 위치에서 수석 무용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 입지에서 이미 공연히 자신의 그런 자리를 매김한 사람이 과감하게 또 다른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또 다른 정신,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나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만들어갈 때 내 길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자신감? 내가 자신감이 없을지라도 뭔가 과감하게 이 틀을 깨볼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새로운 또 나의 한계가 아닌 그 한계를 넘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죠.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곡. 네, 8마일의 에미넴이 부릅니다. Lose Yourself. 네, 에미넴, Lose Yourself, 영화 8마일 OST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랩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뭔가 랩에 대해서 지식이 따로 없어도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런 젖어드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 8마일을 그때 보면서 굉장히 좀 그때 당시에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에 좀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제가 이 영화를 2004년도 정도에 네 고3 때 봤어요. 맞아. 고3 공부를 한창 했어야 되는 그 시기에 이 영화를 봤는데 그때 괜히 그 저의 현실이 너무 여기에 그냥 동질감을 얻어서인지 거의 이 영화에 막 흡수돼가지고 맞아 삶은 다 어디나 힘든 거지 막 이런 혼자 이런 생각을 잡생각을 하면서 고3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 8마일도 에미넴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특히나 에미넴의 그런 랩 배틀 장면이 많은 명장면으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랩이 에미넴의 그런 힘든 삶의 탈출구가 되고 지금도 이 랩으로 에미넴이 정상의 자리에도 오른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힙합이라는 자체가 흑인 힙합 사이에서는 백인이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힙합 문화에서는 백인이라고 무시를 당하는 그 에미넴의 모습을 이 영화에서도 실제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BIG나 투팍라인을 사랑하는 그런 힙합 그런 팬분들 흑인 힙합퍼들 사이에서 에미넴은 백인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무시당하고 굉장히 소외당한 그러는 힙합퍼로 나오죠. 하지만 그것을 다 뛰어넘고 자신이 정말 진정 사랑하는 랩으로 지금은 정상의 자리에 올라있는 에미넴의 자선전적인 영화 8마일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그 에미넴의 자신의 그런 인생관을 담아서 꾹꾹 부른 이 Lose Yourself가 또 우리한테도 많이 시사해주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무대에 나의 인생을 올려놓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내가 끌고 가는 그 나의 인생에서는 내가 대표 주자인 거죠. 하지만 내가 대표인데도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들다고 이 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 그것 자체가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무대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대표라는 것은 책임을 지고 나아갈 의무가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책임을 질 때 수많은 그런 나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제어 능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대표로서 우리는 얼만큼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화 음악 공간 신청곡들 많이 주셨는데요. 네. 먼저 신청곡입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락에서의 OST죠. 나를 새겨줘 따또모이 듣겠습니다. 네, 모차르트 오페라 락 OST 나를 새겨줘 따또이모이 듣고 왔습니다. 맞나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화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극장판에서 나오는 것은 또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공연 실황을 다루는 극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또 재공연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지금 방금 들으신
따또 모이는 나를 새겨줘는 이 모차르트 솔로곡으로 당시 프랑스 빌보드 차트 5주 연속 1위를 한 곡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런 공연들을 실황으로 보기가 참 힘들죠. 뭐 프랑스나 러시아나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실황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게 힘든데 가끔 영화관, 브로드웨이, 롯데시네마 여기서 상호명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브로드웨이관이나 이런 관을 통해서 이런 공연들을 실황으로 극장판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 실황을 보고 싶지만 내가 미처 볼 수 없었거나 너무 가격이 세서 보기 힘든 분들은 이런 극장판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또 우리 신청곡 해주신 게 있는데요. 네,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OST입니다. All of Idea. 네, 영화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네.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OST All of Idea 듣고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원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요. 시간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동계올림픽을 지금 맞이해서 우리 쇼트트랙에 이어 스피드 스케이팅까지 많은 우리 선수들이 4년 전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새롭게 이 동계올림픽의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죠. 그리고 이 설원과 또 아이스링크장에서 펼쳐지는 이 선수들의 아름답고도 승부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 동계올림픽의 종목들을 다룬 영화들도 기존에 많이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동계올림픽 하면은 떠올리는 영화 바로 국가대표가 있죠. 스키점프라는 종목을 국민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리기도 한 그 역할을 한 영화 국가대표에 대한 관심도 참 많았었는데 그 전에 정말 옛날 1993년작에는 봅슬레이를 친숙하게 한 영화 네, 쿨 러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아예 내리지 않는 그 자메이카란 열대 지역의 자메이카에서 거기서 이제 봅슬레이 선수들이 오합지졸로 모여서 굉장히 자신들이 힘겹게 성취를 이뤄내는 그 일대기를 읽어낸 그런 영화 쿨러닝인데 실제로 이 캘거리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자메이카 그 봅슬레이 팀의 이야기를 이렇게 스크린에 옮겨 담은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언제죠? 지난해인가요? 지난해도 아니죠. 한때 무한도전 그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이 봅슬레이를 굉장히 또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봅슬레이라는 그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알게 됐고 또 알아보게 되는 계기가 있기도 한데요. 근데 이 쿨 러닝의 OST I Can See Clearly Now 듣겠습니다. 네. 쿨러닝의 OST I Can See Clearly Now 듣고 왔습니다. 정말 이 동계올림픽의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또 굳이 짜맞추면은 그렇게 짜맞출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또 이런 스포츠 선수들의 실화는 감동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영화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재로도 좋은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은 다 알죠. 하지만 특히나 이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이 스포츠를 다룬 작품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2004년에 커트 러셀의 주연의 영화 미라클은 다시 1980년 그때 구소련과 미국의 아이스하키 실화의 경기를 스크린에 옮겨 담은 작품인데요. 그때 정말 구소련의 그 아이스하키는 굉장히 좀 천하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미국 팀이 소련을 꺾고 금메달을 땄던 그것을 이제 그 미국 언론들은 당시에 좀 약간
오버적으로 이건 기적이다, 미라클이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그대로 그 영화 제목이 미라클로 됐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한쪽 눈을 실명한 아이사키 선수와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함께 짝을 맞춰서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종목에 출전했던 이야기, 사랑은 음반 위에라는 작품도 우리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소개해드릴 영화는 우리 피겨스케이팅 피겨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기도 한데, 그만큼 이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그 소재로 다룬 영화기도 하고, 굉장히 그 위에서 얼음 위에서 혼자 홀로 고투를 싸우는 김연아 선수와 좀 닮았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기도 하죠. 이 사랑이 머무는 곳에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자체가 당시 혼자 연습을 하는 주인공이 시각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극복을 하고 굉장히 자신이 그 음반 위에서, 얼음 위에서 완성을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의 아이스캐슬의 OST입니다. 네, Through the Eyes of Love 듣겠습니다.